오늘은 우리나라 단일 상병 기준으로 진료비 지출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장병의 효과적인 음식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힘찬 건강입니다. 간 못지않게 신장도 침묵의 장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큰 증상 없이 조용하게 안 좋아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신장 기능이 20%에서 30% 망가져도 환자 스스로가 이를 자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쉽게 치료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장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신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갈비뼈 아래에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먹만한 장기인데요. 콩의 모양을 하고 있고 색깔도 비슷해 콩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작은 장기이지만 우리 몸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많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신장의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수분을 배출하고 수분을 통해 영양분이 분해되고 남은 찌꺼기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인체의 칼슘 섭취에 영향을 주고 뼈 건강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 적혈구 생성도 책임지기 때문에 빈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과도한 피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 심한 붓기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은 제때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혈액 안에 독소와 불순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은 우리 몸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액 내에 적절한 미네랄 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신장에 질환이 생기면 혈액 속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이는 가려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는 점도 대표적인 신장 기능 저하 증상입니다. 나트륨이 몸 안에 쌓이면 몸이 쉽게 붓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신장병이 있으면 심근경색증이 재발할 확률도 높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정명호 교수는 최근 한국의 심근경색증 환자 9,869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9,869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중 최근 3년 동안 359명이 심근경색증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당뇨병과 신장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 많은 불편함을 주는 신장병이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들은 더욱 취약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나트륨 섭취량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국민 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3,980mg 수준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하루 권고량 2,000mg을 훌쩍 넘은 수치죠.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신 다음 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뜨끈한 국물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라면, 국밥, 떡볶이 등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할 수 있는 음식들의 나트륨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매끼 국물 없이 밥 못 먹는 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량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과잉 섭취와 관련된 4대 만성질환에 만성신장병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나트륨은 신장병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일산병원의 강희화 교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신장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도 함께 빠지기 때문에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신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 몸도 튼튼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무서운 신장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 제철인 음식이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밤입니다. 9월, 10월 추석이 지난 후 산에 밤 따러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밤은 9월부터 12월까지 제철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밤 3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밤은 오래전부터 건강 음식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밤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영양소가 있어 천연 영양제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밤을 구워 먹거나 삶아 먹지만 한의학에서는 말린 밤, 즉 건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밤을 신장의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장 건강에 좋다는 뜻이겠죠. 동의보감에서는 신장이 약해 보행장애와 요통이 있을 때 밤을 먹거나 마른 밤을 먹이면 증세가 호전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능과 허리와 다리의 기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밤은 신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허리와 다리 약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이 이뇨작용에 좋아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딱한 밤을 쪄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지요. 하지만 밤에 있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시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찐밤은 소화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밤을 생으로 섭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맹선이 엮은 약학서에서도 생밤이 건강에 좋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고서인 식료본초에는 밤은 말려서 생밤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햇빛에 말린 밤이 가장 좋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공연 연출가인 박할린 씨는 지난 5월 한 방송에 나와 신장병을 계속해서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박할린 씨는 오랫동안 신장이 안 좋았다며 쉽게 말하자면 죽다 살아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박할린 씨는 2002년 잦은 피로로 병원을 찾았다가 양쪽 신장이 모두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박할린 씨가 말했듯 신장병은 치료하기보단 평생 가는 질병이죠.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침 제철인 밤이 신장병에 좋은 음식인 점 저희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모두 아시겠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밤 많이 드시면서 신장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힘차고 건강하시도록 노력하는 힘찬 건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